안녕하세요. 호인구성학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다 그러나? 조금 흐립니다. 흐리고 오늘 병술날입니다. 중궁의 8이고 오전에는 치과를 갔다가 제가 꽤 오래 한 7, 8년 달린 치과인데 처음에는 너무 친절했어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여자였는데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여러 사람도 소개를 하고 그랬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처음 갔는데 아파서 갔어요. 올해가 중궁에 4가 오면 6이 어디 오냐면 6이 태궁에 와서 깨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명성 6이 건강에 문제가 있고 수술수가 있고 돈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넘어가나 했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갔죠. 그래도 큰 병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래도 땜빵을 하고 이제 갔는데 이 치과가 돈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흔하게 말하는 친절성이라 그러나 이런 거 약간 그게 좀 변했어요. 근데 저렇게 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변하면 내가 그랬죠. 변하면 죽는다. 변하면 망해요. 문제 있어요. 조금 기분이 조금 좀 상했죠. 내가 많이 소개를 시켰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금 찍는 시간도 지금 이게 3시입니다. 보통 오전에 제가 이걸 찍는데 오늘 3시 날씨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흐릿하니 오늘 날씨가 그래요. 사람은 변하면 안 되고요. 사업자도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항시 친절해야 되고 항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꾸준히 가야 됩니다. 벼랑간 변하면 어떤 사람이 갔을 땐 변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시끄럽습니다. 내일 보니까 정치인 어떤 결과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구성하면 봐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내일이 중궁에 7이 와요. 7이 오면 구성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7이 오면 뭐죠? 첫째 돈, 둘째 법 이게 오죠. 그 다음에 연반에서 1이 왔습니다. 그럼 17입니다. 연월반에서 17이 왔는데 그분이 본명성이 1이에요. 그럼 중궁에 뭐가 온 거죠? 17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뭔 문제냐예요. 돈이냐 법이냐. 이게 구성하기 이게 이런 아이러니한 맛이 있어요. 돈이냐 법이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1하고 7을 동행해서 보니까 이분이 기문방에 떨어졌어요. 간궁과 공궁의 일사로 사사대충에 걸려 있어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스럽다 이런 개념이죠.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양손의 떡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귀로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문방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좋다고 하기는 좀 불편하다. 조금 좋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송궁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 구륙이 와 있어요. 송궁에 구륙이면 그 거래궁이란 말이에요. 거래궁인데 내일이 병술 정의 날이니까 해가 오면 사가 팥살 맞습니다. 그럼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법관이에요. 법관이 6이잖아요. 9예요.
육구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 무지하게 머리 아플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이게 참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어?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법관이.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아니면 국가가 집단체가 머리 아픕니다. 근데 깨졌습니다. 이렇게 6하고 9가 깨졌기 때문에 서류가 타협이 되느냐? 안 되죠. 그럼 법관이 그거를 똑바로 할 수 있냐? 제대로 할 수 있냐? 무지하게 골 아프다.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있고 갈등 속에 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궁 숫자 17이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 얘기는 또 잘못하면 나한테 이렇게 중궁에 들어갔을 때는 갇혔다, 답답하다, 어렵다 이게 온 거예요. 그럼 17이 와 있다요. 7이든 1이든 뭐야? 갇힐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이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날짜, 시간 이런 거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4단 채용법으로 해서 연월 일시 그 시간을 놓고 답을 딱 때리면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구성하게. 갇힌다, 풀린다. 근데 연월반에서는 딱 때려보니까 어렵다 해요. 17로. 이 사람이 돈이나 법 문제로 어디에 걸렸다? 귀문에 걸렸으니까 쉽지 않다. 이게 답이 딱 보이는 거죠. 어쨌든 저는 누구 편 아니니까 뭐 정치하신 분은 알잖아요. 이제 그냥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문제인데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그랬죠. 9월달이 돼야 9월달이 되면 이 대충이 걸리면서 뭐한다? 끝난다, 정리한다, 판결이다 이런 뜻이 와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9, 2 다음 달이 되면 한때는 끝난다, 정리한다, 이별한다 이런 뜻이 왔기 때문에 결판은 나겠죠. 이 달이 아니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충으로 오기 때문에 끝난다, 이별하다, 마지막 수다다 이게 와 있겠죠. 그러면 그 당의 뭐 존재 여부도 정리가 된다, 다시 분당을 한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좀 이상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주에서는 운시라는 게 있습니다. 운시가 뭐냐면 사주에서는 그 대운이라는 걸 뽑아요. 그거의 첫 번째 글자를 운시라고 합니다. 운시란 뭐냐? 평생 고민해야 되는 숙제, 또 평생 풀 수 없는 문제, 또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 이게 운시입니다. 운시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사주 딱 보고 운시가 뭔가에 따라서 너 이것 때문에 고생한다. 이게 너를 평생 발을 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운시가 예를 들어서 운시가 비겁이다. 비겁이 이제 같은 글자야. 같은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운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비겁일 경우는 사람, 경쟁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비겁일 때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늘상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겁일 때는 장남입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형제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시가 상관이면 싸움딱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속된 말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상관일 경우는 또 하나는 머리는 샤프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해요. 상관일 경우는. 그 다음에 정제일 경우요. 정제라고 하면 사주에서 재성을 뜻하는데 정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는 편제는 이제 유동적인 돈이고 큰 돈인데 정제는 작은 돈 이렇게 표현하지만 돈 때문에 고생한다. 사주의 상황에 따라서 운시가 정제면
빈한한 집안의 자손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빈한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뭐 궁합이 아무리 좋고 안 좋고 그 관계가 없어요. 운씨가 재성입니다. 정제입니다. 여자 때문에 평생 고민해야 되거나 그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문제시 해야 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운씨가 편제다. 운씨가 편제다고 하면 재성이 사주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면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민해야 되거나 아버지를 돌봐야 되거나 이렇게도 이야기가 가능하죠. 운씨가 편제일 경우입니다. 편제일 경우. 그 다음에 운씨가 정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씨가 정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관이면 여자 입장에서 뭐가 되죠? 남편이 돼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고민한다. 남편이 속색인다. 남편을 늘 돌봐야 된다. 이런 글자가 와 있죠. 그거는 운이 좋든 뭐 사주가 좋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그냥 첫 마디가 남편 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아, 그렇지 않아도 그놈 때문에, 아,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노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남편 때문에 노에 몰아야 돼. 남편을 거두어야 되니까 피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주가 이게 사람 잡는 거라니까, 사람 잡는 거라니까. 뭐 사주 딱 보고 딱 내놓고서 야, 남편 떡이 있겠습니까? 딱 그러면 아무리 그 뭐 사주가 뭐 좋고 뭐 깊고 이게 천을 기인이고 필요 없어요. 뭐야, 남편이 속색이거나 남편을 돌봐야 되거나 남편 때문에 고생해야 되거나, 이게 그냥 딱 나와 있는 그 툴이에요, 툴. 그렇죠?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 뭐야,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습니까? 왜요? 직장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건 아니야, 그냥 평생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야, 어느 직장을 다녀도 자기가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 가니까 이놈의 속색이고 저기 가니까 저놈의 속색이고, 야, 이 회사를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고, 상황 따라서 뭐야, 남자 입장에서의 관이 뭐가 돼요? 자식이 되나? 그럼 자식 때문에 무지하게 머리 아픈 거야. 그걸 또 자세히 더 봐도 되는데, 어쨌든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운씨가 평관입니다. 아니, 평관이에요. 정관이고 평관이야. 평관이면 이제 평관이라는 게 뭐냐, 야당성이야, 야당성. 그리고 평관 자체는 어느 당에 대해서 골수분자가 돼요. 내가 이 당이 좋아, 그러면 그 당이 뭐 잘했든 뭐든 지금의 이 상황이야. 지금 뭐죠? 지금 뭐라 그래? 제가 그거 뭐 야당 여당을 구분하기 좀 잘 못하는데, 그럼 이재명 당이에요. 이게 무슨 당이죠? 민주당인가? 이재명 당. 내가 이재명 당에 올인한다. 그러면 이분 마음이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 아무리 잘해든 못해든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한쪽으로 올인하는 패턴이 있죠. 그게 이제 야당성입니다. 그리고 상대 당에 대해서 적대시를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평관이 있을 경우고, 또 평관일 경우는 뭐가 있냐면, 남자들 같으면 간혹 뭐야? 군대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도 안 갈 수 있어요. 뭐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안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이재명 씨가 운씨가 인성이더라고요. 인성, 문서. 그러면 이분은 평생 누구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 거야? 계약서, 문서. 이거가 자기 발목을 잡혀 있다,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분이 문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소송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까지나 평생을 그 문서가 발목을 잡고 속색일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인성이 이제 모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손이 모친. 그러면 어머니로 인해서, 모친의 친형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나 그로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향로에 방해가 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분이 모친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뭐 문서 때문에 문제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이분이
첫째 운이 개해예요. 개해인데 그러면 개수가 천간자 중에 가을용전 무기경신 개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면 운시가 개수는 뭐냐면 질투가 심해요. 상당히 질투가 심하고, 이 말은 안 할게요. 성격이 조금 그래요. 그냥 개해대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 성격이 무섭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질투가 심하구나, 남 잘 되는 거 안 할게요 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하나 빠진 게 있어요. 편인이다. 운시가 편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격이 불같다. 성격이 불같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운시가 편인이면 빌어서 난 자식이야. 제가 언제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신도 많더라고요. 무슨 신, 무슨 신 많잖아요. 신도 많은데 지금은 제가 그 편에 그 신들의 그거 조금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삶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억지로 막아지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렇게 잘 되게 한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결과치를 보면 2017년인데 지금 이재명 그 분께서 2017년에 박근혜 씨 사건 때에 했던 말이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17년이 중국에 1위 들어왔던 숫자예요. 1위 들어왔던 숫자. 이게 뭐냐면 구성학에서는 뭐가 아니냐면 선로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147, 258, 369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가 중국에 1위 들어왔을 때의 어떤 행동, 4가 들어왔을 때 행동, 7이 들어왔을 때 행동의 어떤 결과치나 희비가 다시 그 숫자가 들어올 때, 그 숫자가 동행할 때, 그 숫자가 마주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지금 올해 이달이 1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4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1이 움직였을 때의 어떤 사건사, 어떤 문제점, 이것이 다시 4나 7이 동행했을 때, 그 숫자가 들어왔을 때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보상이 되는 거고,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했으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7 이런 형태고,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하면 올해가 4입니다. 그럼 일에 했던 행동의 결과치가 4가 들어오는 숫자에 어떤 결과나 문제를 제시하는 거고, 다시 또 언제 오냐, 7이 들어왔을 때 어떤 내가 했던 결과치가 나한테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행을 주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147 행로에 걸려 있고, 이 결과는 누구 때문에 생각이 됐냐, 나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번에 어떤 동영상에 제가 이걸 얘기했어요. 중국에 일이 들어왔을 때인가 배 사건 됐을 때, 박근혜 했을 때가 아마 1회라는 숫자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애들이 많이 좀 손상됐죠. 이태원 사건인가 이게 뭐냐면 4가 들어왔을 때 생긴 거예요. 1사에 걸린 거죠. 1사에. 그럼 이거는 왜 생겼을까? 이제 이거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에 발생한 사건을 깨끗이 마무리를 못했거나, 그때 어떤 문제점들을 그러면 저는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본명성 1이라는 운기에서 발생한, 1이라는 운기에서 발생한 것이 뭐냐, 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 맞다. 그러면
사 들어왔을 때 문제 생긴도 생겨. 거기에 생겼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라고 하면, 아니면 마무리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잘해줬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그 폐사건에서 터졌던 뭐라 그러나요? 뭐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영혼을 잘 달랠 걸 그랬다. 그 뭐 일을 했을 때 어떤 말을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말을 좀 조심할 걸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돌고 돈다. 어떤 문제라는 건 내가 행한 행동의 결과이고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느끼는 건 항시 조심해야 되겠다. 항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한 거는 차후에 이런 이거에 대한 보상이 오겠구나. 이거를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추천. 이 세 가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추천.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왜 을목이 두 마음이냐 이걸 따지셔가지고 제가 웃었습니다. 을목이 왜 두 마음이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두 마음입니다. 근데 이제 두 마음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두 마음이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떤 두 마음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걸 두 마음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또 갑이니까 겁재 기질이 있기 때문에 또 을목이 겁재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서 투쟁력이 상당히 강하고 지는 거 싫고 이런 기질도 있습니다. 그럼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주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는 것이고, 답을 찾자면 좀 어려운 것이고, 사람도 상담에 있어서 내가 뭘 안다고 뭐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식으로 그쪽에서 답을 했을 때 답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거고, 상담자의 어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막 죽죽죽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거고, 자 항상 질문을 하면 문서는요 이때쯤, 남편은요 이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인 구성학의 사주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